태어난 지 한 달 조금 지난 영아가 병원 치료 도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갓난아기의 갑작스런 죽음. 체열하고 링거 바늘을 꽂은 직후 돌연 숨이 멎었다는데요. 이만한 통에 피 두 통 뽑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링거줄 꽂자마자 아기가 악 하고 그대로 아기가 얼굴이 파래졌거든요. 다음 날 퇴원을 앞두고 벌어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병원 측과의 책임 하고 싶은 공방. 건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럼 내 잘못은 뭐냐? 내가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멀쩡한 아기가 그렇게 됐는데. 태어난 지 겨우 34일 된 아기 수연이 대체 무엇이 수연이의 숨을 멎게 했을까요? 이렇게 어린 아기가 대학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샀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주사로 체열을 하고 링거를 꽂은 직후 아기가 숨이 멎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영아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린 아기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대학병원에 갔던 건 고열 때문입니다. 아기가 열이 38도가 났어요. 열이 났는데 뭐 분유도 뭐 괜찮게 먹고 뭐 아무 이상 없는데 그래도 신생하면 38도면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큰 병원 가서 그냥 피 검사 한번 받아봐라 이랬거든요. 입원해서 검사한 결과 장 바이러스가 발견됐다지만 별 탈 없이 호전됐는데요. 보시고 잘 노는 것도 보고 오늘 퇴원해도 되지만 안전하게 내일 태어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물고 다니는데 오전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세균 감염 때문에 링거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피 뽑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뢰 받아온 것이기에 별 생각 없이 체열하고 링거를 단 순간 아기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파래졌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그냥 두 발목을 이렇게 잡고 발바닥을 막 튕기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링거 바늘을 꽂은 후에 그 부위에 테이프를 붙이는데 갑자기 아기가 숨을 못 쉬면서 얼굴이 파래졌다는 거죠. 급히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지만 수연이는 결국 2시간 만에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아이가 먹은 분유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켰고 그것이 심정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는데요. 늘 잘 먹어온 분유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지 부모는 아직도 제 품에 있던 아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다 숨이 멎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아이 이후 6년 만에 얻은 막내딸이라 그 애틋함이 더 컸었다는데요. 딱 34일 안 와봤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밤늦게 오면 항상 와이프나 애기나 둘 다 이렇게 자고 있어요. 살며시 이렇게 자는 얼굴 이렇게 바라보고 좀 더 많이 안아주고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작은 아기의 몸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금 아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병명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갑자기 발생했다는 이 청색증, 이거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흔한 예를 보면 이제 수영 같은 거 하고 나와서 추우면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입술 파래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는 청색증이고요. 예. 우리가 문제로 삼는 청색증은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거나 심한 경우는 기도가 폐색이 돼서 산소가 아예 안 들어가거나 이럴 때 생기는 청색증이 문제이죠. 실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려 보이죠. 예. 이렇게 끝부분만 퍼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청색증이라고 하고요. 본건의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숨을 잘 못 쉬어서 나타나는 청색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설명한 사망 원인은요, 우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건가요?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는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특징은 항상 숨이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죠. 예. 그런데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음식이 식도로 넘어갈까? 그 답은 요 후두개가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꼴깍 하는 순간에 얘가 닫혀서 식도로 내려가서 위에 이렇게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후두개가 기능을 안 하면 그림처럼
바로 기도로 내려가 버리게 되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흡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흡인 과정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적어도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지나서 폐 전체적으로 염증이 왔을 때를 우리가 흡인성 폐렴 상태라고 하는데, 이 환자는 심정지가 일어나고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몇 시간 만에 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폐렴까지 갈 시간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진단서 상에 써 있는 직접 사인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편 의사는 심폐소생술 당시 찍은 아기의 폐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흡인성 폐렴을 계속 주장했답니다. 보니까 하얗더라고요. 양쪽이 다 하얗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우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혈과 링거 교체를 하기 약 1시간 전에 분유를 먹였는데 그것이 폐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게다가 의문스러운 죽음에 많은 언론에서 수연이 사건을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가 분유를 주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병원이 경찰에게 설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겪은 것과는 다른 이야기에 모든 책임을 엄마 탓으로 모은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함은 더 컸다는데요. 다시 기자한테 그 의무기록지를 보여줬어요. 의무기록지에는 그게 뭐 IV 시도 중 이런 게 다 자세하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무기록지 하나가 없었으면 제가 정말 평생 누명 쓰고 자식 죽인 부모가 돼서 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측이 다시 공식 입장을 내서 간호사가 링거 바늘을 교체하던 중 청색증의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고 정정을 했다지만 정말 자신이 분유를 잘못 먹여서 아기에게 폐렴이라는 병이 생긴 건 아닌지 엄마와 아빠 모두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왔답니다. 한편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쇄성 질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하고 이거 사인이 딱 한 줄 나왔어요. 아기가 먹었던 분유를 토했는데 그것이 기도를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한 탓이라는 내용입니다. 정작 병원에서 설명한 폐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아기가 죽은 원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애기한테는 그냥 단지 기도 하나 폐쇄돼서 기도만 사망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요. 네, 부검 감정서에 나온 사망 원인이요.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박사님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타당한 사인은 질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간호일지를 보면 심폐소생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입안에 우유 관찰되어 오랄 석션 시행함. 석션을 해서 빼내줬다는 얘기거든. 입에 우유가 많이 토한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토한 우유가 그 기도를 폐색하면서 숨을 못 쉬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부검감정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아이가 구토를 한 이후일 텐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분유를 주다가 토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의 상황 때문에 구토가 생긴 건지가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타당한 해석은 주사 바늘을 찌르고 링겔을 갈아 끼우고 하는 아기한테는 몹시 스트레스가 되는 아픈 처치를 하면서 아기가 울게 되었고 그 우는 과정에 갑자기 토하고 그 토물이 기도를 막았다고 판단하시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절대 엄마가 그 죄책감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검 결과대로라면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토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유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체열 같은 자극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유한 이후에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체열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유를 먹인 직후 1시간 정도에서 체열을 했고요. 또 체열 직후에 구토를 해서 결국은 기도를 막아서 질식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병원 가실이 인정된 판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막 끝낸 갓난 아기로부터 피를 뽑았다가 영구적 뇌손상을 입힌 병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아의 경우 젖을 물린 직후에 자극을 받으면 토할 수가 있어 한두 시간 기다린 뒤에 의료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을 소홀히 해 기도가 막히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사건도 한 달 된 영아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예. 수유를 한 직후에 자극을 받으면 토할 수 있는데요. 이를 소홀히 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병원에서 뭐 예방법이라든지 대처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소아의 경우는 심폐소생술 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정맥 주사를 놓거나 이럴 때 전문가들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열이나 이런 아픈 처치를 하게 될 때, 애가 토할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하게 될 때는 모유나 분유 수유 후에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CCTV가 그 처치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또는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영아 돌연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 할머니들이 아기 우유 먹이고 나면 꼭 안아서 등을 토닥토닥해서 트림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그 현명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토하는 것, 토하지 않게 토했을 때는 항상 토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너무 푹신한 베개에다가 눕혀놓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아기가 혼자 뒤집으면서 숨 못 쉬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눌 수 없고 기도도 좁고 목도 짧기 때문에 성인보다 금방 기도 폐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집안에서 신생아 키우시는 엄마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기의 아빠는요, 행여 아기에게 더러운 거라도 묻을까 봐 뽀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아이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너무 큰 욕심일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